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바쁜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생을 위하는 척하느라 바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셋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셀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열렸는데 눈에 띄는 사람 몇 사람이 있죠. 바로 문희상과 이해찬 두 사람인데 진짜 문희상 이분도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또 선거 패배에 책임질 사람들이 다 한다면서 이재명을 공개 저격을 하시더니만 지금은 또 이재명 옆에 앉아가지고 이재명 수호단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찬이야 저기 안 앉아있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암만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라고 해도 한동훈, 이원석 두 사람의 수사망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업 다음으로 검찰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백현동 사업인데요. 이미 검찰은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재명의 자체 결정에 의한 것이다. 국토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게 그거겠죠.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국감장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우선 일단 백현동 사업을 파다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가방 김인석 씨인데요. 이분도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재명이랑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재명이랑 관계를 끊은 지 10년이 됐다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재명이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들키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김인섭이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이재명의 측근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연결고리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지죠.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익숙하실 겁니다. 이른바 그림자 실세라고 불리면서 거의 20년 동안 이재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인데요. 워낙에 감춰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김현지 씨를 둘러싼 논란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2004년도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이재명과 김현지 두 사람 전부 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동료들이 시의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항의까지도 했었고 저것 때문에 수배를 받아가지고 교회 지하에 숨어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작 이재명이가 교회 지하에 숨어가지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아주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대상이 김현지였던 거 아니냐,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김현지 씨가 고소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현지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이 사적으로 무슨 관계였는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한테 아내가 있잖아요. 김혜경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남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만 논란이 있고 사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나 금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나 경기도지사일 때나 심지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김현지 씨가 옆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있죠. 야, 나 같으면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옆에다가 안 둘 것 같은데 참으로 진짜 김현지 씨가 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저 문자가 공개되고 난 뒤에 김현지 씨의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의해 가지고 김현지 씨의 얼굴이 공개가 됐던 게 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따로 김현지 씨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김현지 씨한테는 분명히 전쟁일 거예요. 이재명과 김현지 두 사람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가리가 된다. 김현지 씨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여타 다른 이재명의 측근들과 마찬가지로 김현지 씨를 둘러싼 논란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대장동 아파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경찰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혐의가 끝났다라는 거에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진짜 김현지 씨를 둘러싼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백현동 문제이죠. 저는 이번에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국감장에까지 나와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거짓말을 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즉 자기와 관련돼 있는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백현동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옹벽입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옹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핏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옹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그때 당시 백현동의 공사 현장을 보면은 옹벽의 높이가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옹벽을 높게 지어가지고 개발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는 맞겠죠. 근데 문제가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성남 도계공에서도 저 옹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도계공이 지적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옹벽을 높게 지어가지고 마구잡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면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계공이 지적했던 문제랑 실제 개발이 이루어졌던 건 정반대였습니다. 수익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도 고려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간업자가 주도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위해서 민간이 아니라 민관 합동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간 개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개발 면적을 전체 연구원 부지의 60%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70%까지 됐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옹벽 높이입니다. 5m 미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50m짜리 옹벽을 설치했던 것이죠.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발이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재명이랑 연관되어 있는 논란이 되게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 빠져나갈 만한 구실을 만들어 놓는데 백현동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 도계공에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보냈던 게 2014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다른 보고서 하나가 오는데 그게 바로 성남의제 21이 만들었던 공문이었죠. 특히나 이 공문이 중요한 것이 성남의제 21이 공문을 보냈을 때 성남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기가 막히게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냐? 개발 방식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던 당시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이 누구였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김현지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의제 21을 둘러싸고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암만 제가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왜 도대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옆으로 입주를 했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춰졌던,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더 밝혀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